안녕하세요. 소박한데 강부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짧은 머신러닝 안내서를 들고 왔고요. 특히 이번에 할 알고리즘은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인데, 제가 이전에 이제 민시프트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잠깐 써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개미투자공학 4장에서. 그거를 설명하려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기본적이고 약간 원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먼저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들고 왔고요. 우선은 그냥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포인트가. 네, 그 특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특성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묶어가지고 군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군집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제 통칭해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얘기 드렸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좀 다른 점은, 이 데이터 포인트는 어떤 군집에 속한다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없이 특성만을 비교해가지고 군집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고요. 뭔가 지도해줄 특정한 정보가 없다는 의미에서 비지도적인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은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시작을 할 때 항상 K개의 군집 중심점만 찾는 거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는 거죠, K 값을. 그 K 값에 맞는 이제 군집 형태를 이제 형성을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K개의 군집 중심점을 찾으면 각 데이터 포인트는 이제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점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 군집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는 사람이 대신해 보는 K-민즈 오늘도 들고 왔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는 이제 K가 3인 경우를 예로 들었고,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면 대강 3개의 군접 중심점을 찍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파랑색은 뭐 여기다 찍었고, 주황색 군집은 뭐 여기다 찍었고, 그 다음에 녹색 군집은 뭐 요쯤에 찍었다고 해요.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점을 할당해야 되거든요. 군집들 간의 경계를 살펴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군집에 이제 할당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색칠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으로 색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파란색으로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중심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점의 중심점이 대략 이쯤에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심점을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주황색들을 봤을 때 주황색들의 중심점이 이쯤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녹색의 중심점이 대략 이쯤에 있을 것 같으니까 녹색의 중심점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했으니까 원래 있던 중심점들은 지우고 알고리즘의 반복 루프를 한 번을 수행한 거죠.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중심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나서, 이제 중심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군집 중심점과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느 군집에 할당이 됐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개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하고, 그 중에 k개를 임의로 지정해서 이제 초기 군집 중심점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집 중심점에 변경이 없을 때까지 라는 기준하에 이제 아래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한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 반복마다 하는 일은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가장 가까운 최근접 군집 중심점을 찾는 거죠. 찾아서 할당하고 그 다음에 각 군집에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 군집의 중심점으로 설정하는 거죠. 아까 했던 거를 이제 좀 더 공식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심점들이 이제 변경이 없을 때까지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가 변경이 없어지면 결과로 K개의 군집 중심점과 그 다음에 N개의 군집 할당값을 반환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최근 군집 할당값을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돌아가고 알고리즘 동작 예시를 이제 밑에 3포도에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얘기 드릴게 이제 우선 데이터셋. 그래서 데이터셋은 뭐냐면 이제 한국거래소 시총상위 49종목에서 하위 한 종목을 더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일가격 변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2차원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티슨이란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하고 그 결과를 밑에다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이제 군집의 수예요. K값. 그래서 K값이 3이면 내가 최종적으로 찾을 군집의 개수는 3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 회차라는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변경하면 해당 반복에서 벌어지는 단계별 과정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해줘요.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다면 연한 색깔로 표시된 점들은 이제 군집 중심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구분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군집 간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으면 한쪽에 군집에 속하고 이 경계선을 반대편으로 넘으면 다른 한쪽의 군집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보조 표식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예시를 한번 돌려보죠. K가 3일 때 K가 3으로 돼 있죠. 초기값을 보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이제 랜덤하게 선택이 된 거죠. 초기 중심점으로 선택이 돼 있고 반복 회차를 이제 변경하면 데이터 포인트별로 가장 가까운 군집을 이제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고 각 군집을 구성하는 데이터 포인트들로 군집의 평균값을 재계산해 가지고 옮긴 거죠. 재계산해서 옮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재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반복 회차에서 이걸 반영해서 또 돌겠죠. 그렇죠? 다음 반복 회차에서 또 보면 이제 또 중심이 이동하고 있죠,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계속 수행을 나가다가 반복해서 수행을 하다가 정지하는 순간이 오고, 그러니까 중심점이 정지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중심점이 이렇게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각 중심점, 각 군집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뭐 합리적인 결과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용도를 봤을 때 너무 뭐라 그럴까 광범위하게 군집을 묶은 것 같죠. 은행이랑 통신이랑
철강이 다 묶여 있네요, 한 그룹에.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그룹을 묶은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K 값을 늘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정을 해야 잘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K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K를 한 20 정도로 놔보죠. 중간 과정은 가능한 생략하고 결과 한번 볼게요.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묶인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금융 관련된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 자동차 이런 게 잘 묶였죠.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는데 한 번만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돌려보면 우선 결과가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상당히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 초기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중심점을 잘 주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하는 김에. 이번에는 또 여기가 좀 많이 틀렸죠. 현대기아차랑 모비스가 분리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초기 값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잘못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20개의 분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없었던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여기 무슨 어떤 기업이 들어온 거죠.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 데이터는 사실 기아, 현대차랑 엄청나게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결과와 K민즈가 해석하는 방식에 따르면 이 기업 A는 이 기아, 현대차와 똑같은 군집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상치가 들어오면 그거를 구분해낼 능력이 없어요. K민즈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만 대응할 수 있다는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방식을 우리가 반복 회차를 변경해 가면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K민즈의 강점은 그냥 단순하다라는 게 최고 강점인데, 근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풀었으면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량이 작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규모가 데이터 포인트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뭔 얘기냐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계산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n이죠. 그 다음에 군집의 수가 k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수를 it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요 계산량이 돼요. 우리가 예로 든 경우는 이제 n이 50이고, 그 다음에 k가 20이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 5번 있었네요. 그죠? 6번 있었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한 계산의 계산량은 5000이죠, 5000. 만약에 이 똑같은 컨피규레이션에서 똑같은 파라미터에서 데이터 포인트만 100개로 늘렸다. 그럼 물론 이터레이션이 좀 늘겠지만, 조금 소량 늘겠지만, 그래도 이제 두 배로 는 거에 비례해서 얘도 대략 2배로 뭐 2.2, 2.3 뭐 이 정도로 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10,000 정도를 좀 상회하는 형태로 계산량을 가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은 단순하기 때문에 계산량도 단순하게 비례해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점이 많죠. 아까 봤던 거, 이제 문제가 우리가
풀려는 문제에 맞는 K값을 지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K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을 해서 결과를 얻어놓고 그걸 보관해 놓고 있다가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중심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초기 중심점을 바꿔가면서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야 되는 차원이 두 개인 거죠. K를 반복해야 되고 그다음 초기 중심점을 반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값을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초기 중심점에 한해서는 이제 좀 반복을 덜 하기 위해서 K-means 플러스라는 초기화 알고리즘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도와주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반복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이상치가 들어오면 이거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 이제 특성의 스케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포인트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디멘전이 그러니까 차원이 두 개잖아요. 한쪽 차원을 늘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늘어뜨려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제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K가 3일 때. 네, 똑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늘어뜨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이 데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대략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의 스케일이 다르면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스케일이 다르면. 그래서 이제 항상 데이터가 잘 정규화되어 있는지 혹은 공간상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변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데이터를 좀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수치형 데이터에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거 있죠. 뭐 수학, 영어, 과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부, 세일즈 부서, 그 다음 개발 부서, 뭐 경영 부서 뭐 이런 것들 다 비수치형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수치형 데이터를 나타내는 건 공간의 낭비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비수치형 데이터를 위한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일부 소수 그룹을 축약해내는 거죠. 근데 그 소수 그룹이 이제 일종의 대표성을 띠는 형태로 소수 그룹을 축약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쓰는 실제 활용 예가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미지 안에서 어떤 비슷한 색깔의 구역을 찾아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음성 신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비슷한 음들을 묶어가지고 부호화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려면 데이터가 이제 공간상에 고르게 펴발라진 형태여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도 이제 티스니를 써가지고 기존에 있던 가격 변동 데이터를 2차원에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2차원에 표현을 하면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무차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준균등화 배치라고 여기 썼고요. 그 다음에 차원 축소가 됐을 때 시각화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결과도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니 같은 알고리즘을 먼저 써서 데이터를 이제 재배치를 하고 그 재배치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위키페디아에 K-means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모듈이 있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티스니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 드렸던 변동 연관 지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때 썼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K-means가 아니라 민시프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은 기본적인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고 다음 기회에 민시프트를 언젠가 설명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 추천은 한번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돌아가는 거 시각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 구현했는지를 좀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